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초고층 실버타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도로가 움푹 파여 만들어진 구멍, 포토홀이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기면 또 생기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도시철도 정관성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정관성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해상택시가 친환경 무인택시로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20일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 수백 명이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부지에 초고층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해당 부지에서는 지난해에도 초고층 주거단지 개발이 추진되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18,000제곱미터 규모의 공터입니다. 이 부지에 73층짜리 건물 2개 동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난달 부산시에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해 8월 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터 바로 옆 대형마트, 이곳 역시 또 다른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8층에 지상 54층과 지하 8층에 지상 50층 규모 건물 2개 동으로 용도는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초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주거환경 훼손입니다. 주위 아파트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 침해되고 또 교통 환경이 또 정체가 되고 부산시청이 초고층의 건물 인허가 신청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초고층 건물을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개발 부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학교가 동서남북으로 건물에 가로막혀 아이들이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초대형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 굉음 이런 것들도 위협이 되고요. 트럭들이 빈번한 출몰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용도의 사무실 건물, 두 개발 사업 모두 현재의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로부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제 개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고 민원이나 진정서도 많이 아마 부서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토는 하시겠죠. 사업자 측은 절차에 맞춰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부산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을 불허할 때까지 맞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어디로 이동할 때 요즘 부쩍 도로에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도로가 움푹 파여 만들어진 구멍, 바로 포트홀 때문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도로 파임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같은 곳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비온 뒤 약해진 지반 위 아스팔트에 생긴 구멍, 바로 포트홀입니다. 지나가는 버스들도 포트홀을 발견하자 서행 운전합니다.
지름이 50cm 이상은 돼 보이는 움푹 패인 구멍이 연달아 뚫려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위에는 아스팔트와 돌가루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폭탄이라 불리는 포트홀은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3만 개의 포트홀이 생겼는데 10건 중 3건은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에 몰렸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지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무거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트홀에 더욱 취약합니다. 20톤 트럭 한 대의 하중은 승용차 900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대형 차량은 비 온 뒤 도로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요. 여기 더구나 거기 밝은 시간에는 괜찮은데 어두운 시간대는 포트홀 지나가다가 펑크 나는 경우도 많고 사전에 좀 미리 좀 도로 파인 부분은 좀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포트홀이 생긴 곳을 보면 아스팔트 색이 다른 곳보다 진합니다. 최근 보수를 한 곳에 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보수를 위한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긴 곳에 흙만 채워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방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밑에 있는 그 연약 지반을 파내고 그 점토질이었고 자갈모래 같은 섞인 그 보조기층을 잘 하고 아스팔트를 딱 살을 채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오버랩을 쭉 해비면 매년 비 온 뒤에는 그 사이가 또 일어나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포트홀.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포트홀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은 정관선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관선은 기장군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약 13km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15개의 정거장이 설치되고 사업비는 3,4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동만 의원은 정관선이 신설되면 정관 신도시 주변 지역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 장아름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고성능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시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는 입지와 설비 투자 관련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산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산 원도심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투입될 해상택시에 친환경 자율 운항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부산시는 17일 해상택시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인 해상택시에 도입되는 자율 운항 시스템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해상택시의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해상택시에 자율 운항 기술을 적용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산시는 이 기술을 통해 해상택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갑자기 헬스장으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고 결제한 돈도 환불받지 못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을 하면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 얼마 전 수도권에서도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수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환불 요청을 좀 했고, 그랬더니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가니까 약관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다. 네, 총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지난해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복되는 헬스장 먹튀 피해,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선판매와 장기 결제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헬스장을 개업할 때 드는 초기 자본은 통상 3억 원 이상.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운동기구 구매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회원 유치를 위해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할수록 초기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돈이 다 없더라도 선판매를 통해 헬스장을 개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 개업 전 파격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해 미리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개업 후 받을 돈을 미리 당겨받는 건데요. 만약 개업 후 신규 회원 유치가 저조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있지만 정작 임대료와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지불할 돈이 없어 경영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선판매가 아니더라도 일부 헬스장에서는 수시로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장기 회원권 결제를 유도하곤 하는데요.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로 결제한다면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이용자는 이미 낸 돈을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스장 명의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단기 결제를 하고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회원권 결제를 한다면 한 곳에서 몇 년간 꾸준히 운영한 헬스장을 선택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이용 기간 동안 헬스장이 폐업하게 되면 카드사의 할부 항변권을 요청해 더 이상 할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헬스 트레이너가 말하는 조심해야 할 헬스장은 어떤 곳인지 들어봤습니다. 현금을 유도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파격적인 할인. 근데 이제 할인을 진행을 할 때도 좀 내부에서만 비밀리에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PT 수업을 받는 분들은 갑자기 회원 좀 횟수가 많이 남았는데 재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카드 결제 진행을 했는데 영수증이랑 좀 명의가 다를 때 그럴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등에서도 먹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장의 경우 폐업이 예정된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파격 할인을 진행해 먹튀를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업체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먹튀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해안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설치 지역은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와 미포 방파제, 청사포 해안 등 사고가 잦은 5곳입니다. AI 기반 감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테트라포드 출입 경고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송출합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2곳에 30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와 707 특수임무단이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상과 육상 대테러 기관의 전술 교류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양 부대는 선박과 시가지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시했습니다. 남해해경청 특공대는 국가 주요 행사의 해상 대테러 임무와 경호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